당초 오늘로 진행하기로 했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연기가 됐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표면적인 연기 이유는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는 것인데 좀 더 속내를 들여다보면 검찰 수사권 논란이 한창인 요즘에 청문회를 열게 되고 여기서 한동훈 후보자의 검찰 수사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다 사라진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 9일 하나 어차피 그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된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문제가 질문이 안 나오겠습니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 뭐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지금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또 나중에 또 하면 그 문제가 또 이슈가 될 거 아니에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청문회하면서 그 얘기 나오면 그 얘기 또 뉴스에 나올 것이고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은 증인 채택 과정에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명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 둘,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사람 둘 이렇게 아마 증인 채택을 하기로 했고 그 증인 채택의 딱 모습을 보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다 이제 민주당이 추천한 분들은 검찰의 이제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비판의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논란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증인 채택 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뭐 그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저는 네. 한동훈 후보자의 개인적인 비리 의혹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이슈가 돼버리면 청문회에서 정말 정작 한동훈 후보자가 갖고 있는 개인 비리와 관련된 거, 예컨대 뭐 부인의 위장 전입이라든지 또는 그 본인의 어머님을 본인이 부양자로 넣어서 연말 정산에 신고를 했다는 문제라든지 또는 딸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민주당이 좀 검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쪽으로 청문회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꼼꼼하게 따질 건 다 따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는데 단순하게 좀 살펴보면 검찰 수사권 법안 처리를 민주당이 그 부분에 집중을 하느라 어떻게 보면 이제 한 후보자의 검증에 대해서 시간을 들일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근데 뭐 더불어민주당이 뭐 전략 없이 무슨 일이든 하나요? 예, 매사에 전략이 다 이제 개입이 되는 그리고.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략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청문 전국을 최대한 뒤로 연기를 해서 길게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방선거 가능하면 직전까지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자. 그겁니다. 그리고 뭐 제가 보니까 인사청문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작 본인들은 또 스모킹건을 별로 내놓지는 못하고 있어요. 결국은 언론 검증에 많은 것을 지금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이 어찌됐건 굉장히 부지런히 움직여서 인사 검증을 정말 철저하게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정말 연일 새로운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최대한 활용하자. 그래서 최대한 끌고 가서 지방선거에 어찌됐건 뭐 국민의힘에 좀 타격을 입히자. 그 전략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가장 마음속으로 낙마시키기를 원하는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할 생각이 없는 거죠. 예, 최대한 이제 뒤로 끌고 언론이 최대한 검증을 해주길 바라는 거고 지금 이제 그런 그 상황인 건데 이게 참 묘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민주당이 정책 검증보다는 그야말로 이 도덕성 검증에 지금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기간 내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청문회가 너무 그 도덕성 검증 위주로 간다. 그러니 투 트랙으로 가자. 그래서 정책 검증, 도덕성 검증을 따로 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회의로 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왜 그 정책 검증은 이렇게 실종이 돼버렸냐. 이거 역시 내로남불 아니냐. 그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정책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는 부분은 너무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누가 증인으로 나오는가도 이제 관심사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민주당, 옥신각신 힘겨루기를 했는데요. 2+2, 4명으로 증인이 채택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지목했던 사람은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그리고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감찰과 관련된 인물들이죠. 그리고 국민의힘 측 증인 지목은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김경률 회계사, 검소완박 관련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반대적인 입장인 거죠.
네 사람의 인물 면면을 봤을 때 민주당의 전략과 국민의힘의 전략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딱 보면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수완박 입법이 정당한 것이었다. 민주당은 당연히 이제 그 주장을 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본인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증인을 채택을 한 거고.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야 간에 김경률 회계사가 가장 쟁점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많이 반대한 거죠. 왜 그럴까?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본래 진보였는데 문재인 정부의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으로 전환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지적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플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노린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민주당으로서는 좀 피하고 싶은 상대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채택이 상당히 이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민주당이 결국은 지금 좀 양해를 해준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쪽 지목된 증인들 보니까 채널A 사건에 대한 그것과 관련된 인물도 좀 보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분들, 같이 일을 했던 분들과 함께 증인으로 지목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임은정 검사는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들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갖고 계셨던 분이고,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아마 답변을 다 받으려고 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한동수 검찰부장 같은 경우 추미애 장관과 함께 채널A 사건 관련된 수사를 맡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제대로 수사가 안 된 부분에서 감찰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연관돼 있어서 검찰 내부의 부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 추천했던 분들을 보면 김경률 의사는 말씀하셨지만 조국 흑서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원래는 좀 진보적 성향을 갖고 계셨는데 이제 국민의힘 쪽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마 이제 현 정부의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를 강력하게 비판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박영진 검사, 이분은 이제 국민의힘에 추천한 증인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에 장관이 윤석열 당시 총장을 징계했을 때 징계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지금 당선인의 입장,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입장, 이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부만 보면 검찰 수사권 폐지와 검찰의 수사 관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각각 반대 입장을 낼 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만 제가 반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경률 회계사가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편도 아닙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자기 소신에 따라서 비판을 하는 분이고, 진보의 가치를 많이 훼손한 부분이 본인도 아쉽게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적을 계속 해오신 거에 불과한 거지, 이분이 뭐 국민의힘에서 활동을 하신 바도 없고, 또 국민의힘에 더 유리하게끔 일부러 발언을 한다거나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실 분도 아니다. 저는 비교적 공정하게 그래도 이야기하시는 인물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 주임식 전날 인사청문회가 이제 열리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가 이제 검수완박이라는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한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검찰의 수사권 축소, 어떻게 보면 폐지로 바라볼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겠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물론 질문해야 돼요. 질의해야 되고 그 문제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야 되지만 그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논쟁이 돼버리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과 비리들은 전혀 논란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는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과 얘기하고, 물론 이 부분도 함께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지휘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그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하겠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도 얘기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적 비리 의혹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세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서로가 다른 입장에서 얘기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마 그와 관련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럼 한동훈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 얘기를 계속 하겠죠. 민주당은 또 개인 이제 의혹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거고, 이런 방향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양측의 어떤 전략은 명확한 것 같고, 그 전략 가운데서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이분이 법무부 장관
장관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예컨대 법무부 장관은 법을 집행하고 법 집행을 잘 되는지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만약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부각되느냐가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후보자가 이제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를 좀 보면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전에 이제 저지되어야 한다.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건데 청문회 자리에서 이제 문제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펼치겠지만 문제점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대안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 역할을 민주당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을 한 거고 검수완박 입법이 이제 이뤄지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심지어 진보단체들조차도 우려 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 후보를 상대로 해서 무슨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정책 검증을 한다라고 전제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입법을 하긴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을 수도 있다. 내지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잘 대응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전제하고,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마땅한 거죠. 더군다나 아직까지는 여당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또 공수처 설치 이후 뭐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게 별로 없잖아요. 공수처 수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못 하고 있죠. 국가수사기관 지금 제대로 지금 뭐 돌아가고 있나요? 그것도 사실은 제대로 지금 안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 경찰 내외의 판단이 많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이고 검찰이 그 부분을 어떻게 빈틈을 메워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당연히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 안 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이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정말로 그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하고 싶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청문회가 검찰 수사권에 대한 공정의 성격도 가졌으면 하는 정책 검증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자, 이번엔 오늘 아침에 관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후보자에 관련된 의혹, 딸의 부모 찬스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 얘기는 좀 복잡합니다만은 좀 정리를 하자면 어떤 기업의 한 복지관에 노트북 한 50대를 기증을 하게 됩니다. 이 기업과 이 복지관을 연결해 준 사람이 한 후보자의 딸로 알려지고 있고 딸이 이 임원에게 기업의 임원에게 복지관이 어렵다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이 기업의 임원이 엄마 친구였다 이런 의혹입니다.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 찬스 또는 부모 찬스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만약에 국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랬다.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국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펙 함부로 적었다가는 오히려 벌칙을 받습니다. 그런 거고. 그런데 지금 한 후보자 자녀 경우에는 미국 대학에 진출하기 위해서 준비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 봉사활동 부분도 포함이 된 거예요. 이거는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미국 대학에서는 이걸 요구를 합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그리고 미국 대학은 아시겠지만 기여 입학제도 있어요. 부모가 일정한 금액의 자금을 학교에 기증을 기부를 하게 되면 그냥 입학시켜줘요. 그래서 미국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버드 대학 같은 데 많이 나와서 그 출신들이 또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들 부모의 인맥을 활용해서라도 뭔가 이런 스펙을 쌓고 봉사활동 관련한 기록 심지어 예를 들어 자기 부모가 뭐 상원의원하고 가깝다 해서 그 주 상원의원 또는 그 상원의원의 추천서를 받아서 가면 그것도 미국 대학에서는 오히려 더 평가 점수를 좋게 받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그게 우리나라하고는 지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미국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미국 대학의 전형 방식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전형 방식에 합당하게 이런 것을 한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 뭐 스펙 쌓기라는 의혹은 받고 있는 건데 이 스펙을 실제로 쌓은 것은 아니고요. 또 국내 대학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미국 대학에 진학을 하기 위해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아직 뭐 어디로 진학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미국 대학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겠죠. 합격의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본인의 어머니하고 그 회사에 간부 되시는 분이 친분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그건 칭찬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정말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 찬스를 이용해서 그분과 연결이 됐고 그게 수월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건 혜택을 누린 거잖아요. 그걸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일반인들도 일반 고등학생들도 충분히 저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겠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 어떤 어드밴티지로 입학 과정에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인인데 그걸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느 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 기회가 모든 사람들 평등하게 주어졌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본인의 어머니하고 아는 지인께서 그곳에 중요 직책을 맡고 계셨고 그분을 통해서 만약에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우리 국민적 관점에서는 도덕적으로 이거는 특혜를 누렸다고 보는 관점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뭐 입학도 안 했고 지원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뭐 결정적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엄마의 인맥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상당히 공정과 상식이 어긋나는 일이다라고 비춰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직 9일까지는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어떤 의혹들이 나오는지 계속 살펴볼 거고요.